드디어 총선이 끝나고 저희가 청담동 술자리 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막 다 덤벼보라 했잖아요. 다 까고 그렇죠. 덤벼보라고. 네, 총선 중에. 총선 전에 결국은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아껴놨다가 총선 직전에 터뜨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뭐 폭탄을 터뜨리기는커녕 저희가 거꾸로 예,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면서 알리바이를 좀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선 전에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마디 하긴 했어요. 뭐 다 까고 덤벼라 그랬잖아요. 다 까고 덤벼라 이거. 청담동 술자리 관련 이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장관이 이제는 자기 알리바이를 공개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그 아들 학폭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뜬금없이 청담동 술자리를 끄집어내서 총선에서 갑자기 정말 뜬금없었어요. 표정도 굉장히 저런 사진을 썼는지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그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청담동이고 생태탕이냐. 네. 근데 저분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생태탕은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사실로 밝혀졌죠. 뭐 어디 좀 업데이트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 재판에서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가짜 뉴스로 낙인 이제 찍어놨다고 자신을 하는 청담동하고 이제 생태탕을 이제 소환을 하면서 학폭도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청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장관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강을 그냥 호기롭게 내가 직을 걸고 건너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려서 이 발을 강물에 담그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강을 건넌 척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공교롭게도요, 장관직 내려놨죠, 비대위원장직 또 내려놨죠. 직을 다 걸긴 걸은 것 같아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작년 10월 달에 그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금 6개월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으면 기소하라고 계속 검찰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2022년 12월 달에 제기했었던 1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 달에 이제 사실상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알리바이를 스스로 공개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미키 씨 소송도 있었는데 재판장은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진위 여부를 놓고 상당히 오랜 공방이 오고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장은 이 언론 보도가 그 상식에 비춰 봤을 때 좀 도를 넘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들을 본인이 다 살펴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에 필요한 이제 결심을 굳히신 것 같아요. 그게 꼭 어느 쪽으로 결론을 할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랬더니 이제 이미키 씨 쪽에 이제 그 변호인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재판부에 이제 읍소 끝에 한 길은 더 속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다음 길에는 꼭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담동 이 본 사건보다도요, 한동훈,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전 장관이라면 전 위원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동훈 씨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한동훈 씨가 제기했던 이 10억짜리 손배소보다 이미 기소 소송이 먼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오늘 그 테마는 뭐냐면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술자리 장소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술자리 장소 말고 또 하나의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담동 술자리가 있고 나서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따로 모텔에 갔다 그랬잖아요. 호텔에 갔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아직은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경찰 송치 결정서에 이 투숙 장소가 나와 있긴 해요. 저는 참고로 한동훈 장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송치 결정서입니다. 자, 강남구에 있는 사땡 호텔입니다. 사땡땡 호텔도 아니에요. 사땡. 두 글자예요. 두 글자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디지?
이러고 이제 계속 이제 보고는 있었는데 일단 여기 이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강남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호텔 호수 한번 보십시오. 1000 1땡땡땡 호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세 자리인 경우는 보통 이제 10층 그렇죠. 미만이죠. 네. 근데 네 자리로 올라가면은 1로 시작되면은 1000m쯤 되면요. 이게 10층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층 이상 되는 건물로 이제 일단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호텔 이름이 사로 시작한다. 요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정을 사로 했습니다. 시작한 두 글자의 호텔. 그렇죠. 네. 그게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가끔 이렇게 우리한테 힌트를 줍니다. 네. 자기네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로 준 거예요. 1월 6일 날 이 모텔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조선일보가 확 깨버렸죠. 네. 사실 이세창 첼리스트는 이걸 감출했습니다. 네. 계속.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그냥 폭로를 해버렸어요. 네. 경찰 수사 결과 네.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모텔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방송하는 게 적절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뭐 조선일보에서 공개를 했죠. 작년 1월에 보도했습니다. 네, 그 밤 이세창과 역삼동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자, 여기 보시면 내용을 한번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자정 무렵 처음의 술집에서 2km 이상 떨어진 서울역 3동의 한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네. 자, 술집과 2km라는 사실. 조선일보가 뭘 근거로 해서 이 보도를 했는지도 사실은 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제 취재를 했던 기자는 따로 김 땡땡 기자. 땡땡 기자죠.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선일보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다른 아주- 곳에서.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또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흘렸어요. 그 조선일보는 뭐 상당한 근거 물증을 경찰의 도움이 없이는 확보할 수 수 없는.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담동 술자리를 이제 물타기 위해서 가짜 뉴스로 낙인을 찍기 위해서 경찰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조선일보 보도에 나와 있는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7월 20일 둘이 같이 있다라는 증거로 아, 그건 다 아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직 보도되지 않은 거. 모텔에서 같이 있었잖아. 성남역하고 역삼역. 예, 어떻게 하셨어요? GPS에서 나온 거 왜 몰라요? 그날 좀 동선이 특이한데 역삼동으로 다 알아. 역삼동 모텔을 가잖아요 둘이. 근데 박 씨가 중간에 나와요. 네? 그 중간에 나와요 모텔에 있다가. 나오죠. 그게 용인으로 갔는데 용인이 집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이거 차가 뭐예요? 벤치 내 거. 아 그 대부장님 거요 또? 예. 남친의 차를 타고 바람을 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 GPS가 10시 동시에 끊기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소장. 네네네. 왜 끊기겠어요? 왜 재밍이 되니까 끊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이세창 씨 얘기는 뭐 제보자님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증거도 GPS 증거로 다 내비게이션 증거로 다 갖고 계신 거죠. 그 용인으로 갔다가 뭐 역삼동 모텔 찍힌 거 다 갖고 계신 거죠. 지금 김 기자님은 어디까지 갖고 계세요? 그거 저는 딱 그거 역삼동 모텔이랑 용인 간 거. 그 다시 돌아온 거. 아, 그거. 응. 그 CCTV 뭐 아니 뭐. 다. 그럼 저 그날에 그거 다. 저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이제 조선일보에 다 준 거예요, 그냥.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모텔과 용인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증거로 확인된다는 얘기는 이제 GPS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GPS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첼리스트가 이동하는 데 사용했던 그 차량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죠. 벤츠 차량. 그러니까 이거는 CCTV도 또 갖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CCTV, GPS를 다 가지고 이 기사를 썼던 거예요. 네. 예,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저도 기자를 뭐 30년 가까이 해봤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GPS, CCTV를 기자가 접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경찰이 흘려준 겁니다. 마음 먹고. 통으로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그날 밤 청담동이 아닌 역삼동 모처에서라고 굳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 실제로는 이들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새벽 12시에서 새벽 2, 3시까지 첼리스트는 이세창 씨하고 바람을 피웠다. 요거를 갖다 확인시켜서 청담동 술자리가 부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역삼동이라는 것도 노출을 한 거예요. 송치 결정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물론 이제
이거랑 같이 조합을 해서 확인한 거죠. 사땡 이 역삼동에 있는 그럼 결과적으로 술자리에서 2km 떨어져 있는 앞에 이름이 사로 시작하는 호텔. 호텔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릉역하고 그 역삼역 그 사이에 네. 있는 그래서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그 호텔을 검색해 보니까 네. 많더라고요. 도곡 지구대를 한번 가보셨죠? 네. 그 역삼동 소재지에 그 사로 시작하는 혹시 모텔 모텔? 이름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사로 시작하는. 사로 시작하는 지금 저기 4월 호텔은 저희가 갔다 왔는데 혹시 거기 말고 다른 것도 사자로 또 시작하는 있나요, 혹시? 저희가 알기로는 4월하고 그쪽 동네가 대부분 몰려있는 데거든요. 여관 모텔이 예. 역삼역이랑 설릉역 사이. 예, 고기가 있고. 예, 그쪽이 많습니다. 여기 기가 주로 많이 있어요. 고기가 많고 도곡지구대 관내에서 그 사자로 시작하는 모텔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자가 있는 호텔은 역삼동 관내에 이제 모텔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모텔촌이고 그 모텔촌은 딱 역삼역과 설릉역 사이에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 길 건너편 쪽에 그쪽도 이제 역삼동이거든요. 그 역삼동 쪽에 사자로 시작하는 또 다른 모텔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역삼 지구대에 가서 좀 물어봤습니다. 뭐 이름은 뭐 보통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텔. 하여튼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사자로 역삼동대. 일단 저희 쪽은 호텔이 몇 군데 없고요. 네. 호텔, 모텔이 많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좋은 팀들이. 저희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호텔이 이제 몰려 있는 곳은 이제 그 조선 팰리스, 그 라마다 르네상스를 이제 헐고 세운 센터필드 빌딩에 이제 하나가 이제 조선 팰리스인데요. 그쪽 바로 앞쪽에 많이 모텔이 모이는데 바로 거기가 4월 호텔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삼 1동, 2동 다 통틀어서 사자로 시작하는 모텔은 4월 호텔밖에 유일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그 네이버에서 역삼동 호텔 치시면은, 이게 사자로 시작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4월 호텔입니다. 자, 이 지역, 역삼역에서 역삼역 왼쪽 선릉역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이죠. 네. 이 중에 있었다고 지금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내에 사자로 시작하는 호텔 물어보니까 바로 그건 4월 호텔. 4월 호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역삼동 관내에 사자로 시작하는 호텔은 이곳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자, 가로로 이렇게 쭉 사선으로 가는 곳, 여기가 테헤란로고요. 왼쪽 끝에 역삼역이 보이죠? 네. 오른쪽 끝에 선릉역이 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말에 따르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에 언주로가 지나갑니다. 기차죠. 이 언주로를 지나가고 그 옆에 4월 호텔이 있습니다. 네.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참고로 저 언주로를 타고 저기서 한 2km쯤 가면은 이미키시 술집이 이앞 나옵니다. 빌딩이 나오죠. 있습니다.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11시 10분쯤 이제 호텔에 투숙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각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선릉역하고 역삼역, 오른쪽으로 가면 역삼역, 왼쪽으로 가면 선릉역이라고 하는 거죠. 테헤란로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편에는 그 삼부토건에서 지배하고 가지고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그 유명한 그 이제 센터필드 빌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세관 사거리에서 관세청 사거리에서 좌회전 한 번 받고 계속 직진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속 직진. 테헤란로를 통과하면 바로 오른쪽 편에 그 문제에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이 묵었던 모텔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진행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겠죠. 두 사람이.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주로를 통해서 테헤란로하고 언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예, 거기서 이제 좀 잠깐 정차했다가 그 사거리를 이제 지나자마자 이제 오른쪽으로 조그만 골목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골목길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였습니다. 네, 아주 높은 건물이네요. 정말 10층이 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10층이 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건물 높이가 과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로 시작하는 아마 10층 이상의 건물이겠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몇 층까지 있어요? 네. 11층까지? 그러니까 층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가요? 아니면 방에 따라서 다르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저희가 이 호텔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뭐 아시게 될 텐데, 술자리 장소로부터 2km 떨어진 곳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역으로 이 호텔에서부터 2km 떨어져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으로 청담동 술자리를 저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저희가 취재를 해야 이제 생생한 화면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건을 원래 발생했었던 그 당시하고 비슷한 야경을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갔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밤에 여기는 굉장히 성읍인데요. 여기 매우 유명한 차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게 밤 지금 11시 53분인데도 나름 이 인근 일대에서는 꽤 유명한 호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술자리가 이제 청담동이 아니고 이제 논현동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거리상으로는 좀 청담동이 여기서 더 논현동보다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뭐 청담동에서도 밤늦게까지 이제 술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손님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술자리는 그 청담동보다는 인근 논현동에서 우리가 지목했던 그 곳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파하고 나서 바로 이 사월 호텔로 온 게 아닌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청담동 술자리 장소는 저희가 이곳이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의 이제 주인 되시는 그 가수 이미키 씨가 우리 집 아니다. 우리 집 아니니까 당신들은 우리 집을 힘들게 했다.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건 상태인데 저희는 오히려 그렇다면 오케이. 이미키 씨 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조선일보가 술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숙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다시 숙소에서 2km 떨어진 곳에 과연 술집이 있는 것인가 거기를 한번 역으로 한번 봤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미키 카페죠. 거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1.9km입니다. 이건 내비상으로 1.9km고요. 제가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술집 업소 바로 앞에서부터 오게 되면 한 200m 정도가 좀 추가돼요. 그래서 2.1km에서 2.1km 정도. 그러니까 2km 이상 떨어진이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하고 정확히 부합하는 거리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뭐 시간도 차로 한 9분 정도 밖에 안 걸릴 정도로 금방 가는 거래요. 이게 막히지 않으면은 제가 어제 밤에 했을 때는 뭐 한 4분, 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막히지 않으면.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그렇게 짧게 걸리겠죠? 그럼요. 자, 그러면 경찰이 지목했던 청담동 술자리는 바로 티켓였죠. 4월 호텔에서 티켓까지 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4.1km입니다. 전 조선일보에서 묘사했던 거리하고는 차이가 많죠. 저 정도면 조선일보에서 4km 이상 떨어진, 그죠? 4km 정도 떨어진 이런 표현을 써야죠. 그렇죠. 굳이 2km라는 표현을 안 2km 썼겠죠.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3km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선거리도 재봤는데 직선거리도 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티켓보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로 봤을 때 조선일보는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입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2km 떨어진 곳에 술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저희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 뉴스로 낙인을 찍으려면 본인이 썼던 저 기사를 오보로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저 기사가 맞다라는 가정하며 하에서 맞다면
경찰이 지목한 술자리 티켓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가 일어난 장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티케와 이미키 술집 이 두 군데하고 4월 호텔하고의 거리를 실제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한번 비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경찰이 지목했었던 그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티케입니다. 여기 티케에서 그 첼리스트와 그 이세창이 묵었다는 그 사땡 호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호텔. 부산대로 언지로로 안내할게요. 약 300m 앞. 약 3.8km로 나오죠. 아까 거의 한 2배쯤 되는 거리네요. 그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학동 사거리역까지 왔죠. 학동 사거리역. 지도상으로 검색해 보면은 이쪽 주변에도 모텔이 꽤 있었죠. 저희가 지금 온 여기까지. 그런데 굳이 굳이 뭐 근처에 적당한 모텔을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글쎄 먼 거리를 굳이 찾아서 굳이 그곳에 가야만 했는지.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가 좌회전하세요. 아까 출발했던 그곳이죠. 예. 지금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관세청 사거리에 온 거예요. 그죠? 이제 관세청 사거리에 온 거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모텔을 찾아 이렇게 멀리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테헤란로. 네, 오른쪽으로 역삼역, 왼쪽으로 하면 선릉역. 보이는 이제 테헤란로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9분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티케에서 4월까지 가는 사이에 이미키 카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정확하게 이제 거리도 이미키 술집에서 그 4월 호텔까지는 1.9km. TK에서 모텔까지는 3.8, 딱 2배. 딱 2배. 걸린 시간도 보면
이미키 술집은 4분 51초. 5분 안쪽입니다. 저기는 이제 8분 한 42초 정도,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청담동 그 주변에 모텔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요, 많죠. 그리고 청담동에서 저까지 오려면 신호를 여러 번 받아야 되거든요. 네. 구비구비 뭐 그 좌회전 우회전도 몇 번 해야 되고. 보면 그런데 이미키 술집에서는 이미키 술집에서 그냥 언주로 타고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으로 한번 쭉 가면 끝이에요. 원주로 그냥 쫙 가면 나옵니다. 모텔에서 술집까지 거리가 2km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정할 수,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좀 2km라고 하는 단서를 비춰보게 되면은 TK는 아닙니다. 적어도 TK는 4km. 예. 예, 그 이미키 씨 거는 뭐 내비에 따라서 1.9, 뭐 또 조금 또 다른 내비를 하면 2.1에서 1.9 왔다 갔다 하거든요. 2km 안팎. 예, TK는 3.8에서 한 4.1 왔다 갔다 하고. TK는 직선거리도 3km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수사 기록을 지금 경찰로부터 받아준 이 검사, 유감모 검사님인가요? 이름이. 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등장인물도 지금 가짜 유령 등장인물을 이거 지금 바꿔치기 한 거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거 설명할지 좀 고민일 텐데 이 거리는 어떻게 술집에서 응? 술집에서 모텔까지 간 거리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네. 도대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단서가 나오는데요. 그 박경수 변호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첼리스트가 경찰에 조사받을 때 변호를 했었던 분이죠. 근데 네. 이분이 저한테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다 떠나서 그 자정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내가 어디에서 누구랑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얘기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 얘기 길게 할 거 없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네?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그거는 같고요. 통신 위치 기록으로 확인되는 겁니까? 통신 0시부터. 위치 기록이 어디 다 나옵니다. 그게 형사들이 뽑아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 통신 그거 위치 가지고- 기록이 10시까지만 지금 있다고 지금 얘기가 아니 그 하니까 이후에 그런 새벽 거예요. 3시까지 집에 갈 때까지 용인시까지 가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거 가지고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아니, 어쨌든 그거를 왜 거짓말을- 청담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강남 쪽에 있었습니다. 0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는? 예, 강남 쪽에 있었고 청담동은 아니었고요. 다른 동 강남 쪽에 모처라고 말씀드릴게요. 청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고 얘기한다면 재밍이 풀려가지고 술자리가 끝나서 나올 때, 참석자들이 그렇죠. 나올 때 처음엔 청담동이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통신 위치 기록이 일제히 끊겼다가 다시 딱 살아날 때는 청담동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면 청담동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박경수 변호사가 뭡니까? 형사들이 GPS를 가지고 있는데 10시 이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청담동이 없다 이거예요. 송치 결정서를 다시 한번 보죠. 네, 7월 19일 20일 타임라인입니다. 20시 1분에 첼리스트가 TK로 이동한다. 저건 정확하게 시간이 1분까지 나와요. 적었어요. 네. 그런데 술자리가 있었던 시각은 네. 20시경에서 23시경으로 애매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청담동 TK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게 청담동 TK에 이제 있다고 하는 GPS로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분단위까지 시간이 표시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정확한 시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거는 청담동에서 저 술자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 GPS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밤 11시 10분경 4월 호텔에 투숙했다라고 썼습니다. 저거는 정확하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예. 그 동선이 확보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청담동 술자리가 파하고 나오는 시간이 그렇죠.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정확히 표시가 안 되고 몇 시에 안돼 나왔는지가 안 되고 예. 호텔에 투숙한 시간만 표시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박경수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GPS로 확인되는 기록에는 청담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GPS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청담동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해봤지만 청담동 바운더리를 지나서 논현동까지 가는데 약 한 4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그 시간대 GPS가 나와야죠. 예. 청담동 에어리어에. 근데 안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실제로는 청담동이 아니고 이미키 씨가 있는 술집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자, 그리고 청담동이 아니라는 박경수 변호사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평안나무의 김용민. 이게 2023년.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고 난 딱 한 달 뒤에 네. 쓴 기사입니다. 네. 당시 첼리스트의 스마트폰은 청담동이 아닌 선정릉 쪽에서 위치 추적됐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저것도. 저거는 예, 경찰 수사 기록을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죠. 원본을 본 거예요. 원본을? 아니, 원본을 받거나 아니면 원본을 본 변호사나 사건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나. 네.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분들은 우리 김용민 씨가 그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어떻게 선정능 쪽에서 그렇죠. 그날 당일날 위치 추적이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면 또 하나 당연히 청담동에서는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도 들었어야 돼요. 그걸 그렇죠. 선택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나중에 뭐 그 발뺌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알고도 TK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정능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의 원을 그려봤어요. 예. 4월 호텔이 바로 선정능역에서 예. 1km 반경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었을 때 선정능 쪽에 있었던 걸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1km 반경이 바로 이미키 씨의 이하 빌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미키 씨의 이하 빌딩에서 이제 술을 먹고 또 첼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 4월 호텔로 이동을 했다면 그 시간대 예. 술자리가 있었던 시간부터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시간대에는 선정능의 쪽으로. 위치 추적, 그렇죠. 선정능 에어리어에 있었던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청담동이 찍혀 나올 수가 없죠. 놀랍게도 선정능역을 중심으로 이하 빌딩과 4월 호텔이 1km 반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이하 빌딩과 4월 호텔과의 거리가 약 1.9에서 2.1 정도. 2km입니다. 네, 어쨌든 선정능을 중심으로 1km 반경. 그러니까 GPS를 찍으면 이제 동일 권역 내에 있는 걸로 이 판정이 되는 그 에어리어 안에 이미키 씨의 업소와 그다음에 그 4월 호텔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모텔에 있었던 시간 동안은 선정능 권역에 있었던 걸로 위치 추적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 위치 추적 결과는 술자리가 결국은 청담동이 아니라 저 논현동, 저 이미키 씨 업소가 있는 이하에서 술자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네.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위의 반박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도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저희가 객관적인 물증을 내놓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GPS 추적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2km 정확히 그 호텔과 술집 사이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같은 선정능을 중심으로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위치 추적, 같은 권역 내에 있는 걸로. 자, 지금 보시면요. 요 위쪽에 붉게 표시되어 있는 이 청담동 박스 있죠? 권역이죠. 예. 여기가 청담동입니다. 예. 청담동 권역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박경수 변호사, 김용민 목사 둘 다 청담동 아니라 그랬어요. 청담동 아니라 한동훈도 그랬죠. 한동훈도 청담동 1km 반경이라 얘기했죠. 예. 자, 선정능으로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얘기가 됩니다. 두 군데 다 들어갑니다. 네, 숙소와 술집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선정능 쪽이라고 얘기했던 김용민 목사의 저 글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위치 추적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첨기 누설을 하신 거예요. 네. 가장 정부의 비대칭에 있었던 게 이 GPS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GPS를 가지고 경찰은 어떻게 이걸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뉴스로 만들어갈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엮고 싶어도 엮기가 어렵겠구나. 우리는 충분한 이 정도면 아주 튼튼한 반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